자, 한번 해봅시다. 또 기말고사 대비 모의고사 풀이를. 자, 6번부터 한번 같이 보죠. 자, x에 대한 다항식, 3차 다항식이죠. 얘가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는데, 맞죠? 그래서 a랑 b가 절대값 a가 둘 다 50보다 작을 때 만족하는 순서상 a, b를 구해달랍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처럼 근의 개수를, 근의 이제 형태죠. 우리 실근을 갖는다, 뭐 허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수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그때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2차 방정식에서는 조립제법이 굳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판별식이라든지 해의 형태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수를 찾는다든지, 그죠? 근데 3차 방정식은 쓸 수 있는 성질이 딱히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게끔 줄 겁니다. 근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로 조립제법이 되죠? 마이너스 2. 같이 마이너스 2로 될 겁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해보면 a 마이너스 2a, 그래서 2b 마이너스 2a. 너무 조그맣게 썼나? 그 다음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4b 플러스 4a 4a 마이너스 8a 0.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한 근을 가진 거니까 여기에서 어디에서 ax제곱 2b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에서 는 0에서 마이너스 2가 아닌 또 다른 두 개의 정수근을 가지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맞습니까? 원래 2차 방정식에서 정수근을 갖는 거는 판별식이 제곱수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돼요. 판별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b제곱 마이너스 4c가 제곱수로 떨어지면 됩니다. 그게 기본이야. 지금처럼 가운데가 짝수일 때에는 훨씬 더, 항상 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뭘로 접근을 할 거냐면 근거계수의 관계로 접근을 할 겁니다. 여기서 두 분의 합이 뭐죠? 내가 찾아야 되는 정수근 두 개가 마이너스, a분의로 쓰자. a분의 2a 마이너스 2b죠. 맞지? 알파 베타는 뭐예요? 얘가 포인트야. 맞아. 알파 베타가 그냥 4라는 거. 맞죠? 나 걔 뭐 계속 틀리게 쓴 거 아니지? 잘 썼지? 맞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4라는 게 포인트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두 개 곱했을 때 4다. 우리 부정방정식에서 했었지? 알파랑 베타가 지금 뭐예요? 정수란 말이야. 그치? 맞죠? 근데 곱했을 때 4가 나온대. 그럼 조합은 두 개밖에 없다고. 어떤 거? 알파가 그치 1일 때 베타가 4인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가 마이너스 4인 경우. 2랑 2는 안 됩니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도 안 되고요. 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만족을 안 하니까. 그치? 2랑 2 이렇게 되면은 중근이잖아. 서로 다른 근이 아니라. 근데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개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바꾸는 건 안 해도 상관없죠. 분명히 얘기했지만 두 분 찾을 때 순서 바뀌는 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바뀌는 것까지 처리한 신경 쓰는 것만 식에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두 분이 1이랑 4니까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렇지. 그러니까 5가 a분의 2a-2b 요게 만족이 되면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정리하면 5a니까 3a는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요 순서상은 다 될 거다라는 뜻인 겁니다. a랑 b도 정수라는 순서상이 있으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5가 a분의 2a-2b 이렇게 될 테니까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7a인가요? 7a는 2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치? 이거 만족하는 거 그냥 다 일일이 대입해서 찾으면 돼. 그 뒤로는 정수 조건에서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주면 당연히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딱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식 이렇게만 대충 찾더라도 우리는 대입을 통해서 순서상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뭐 0 포함일 테니까 0부터 0은 안 되는구나. 3차 방정식이니까 a 0이면 안 됩니다. 맞죠? 빼놓고선 1부터 2부터겠구나. 얘가 2여야 얘가 7로 떨어지니까 뭐 2, 7
그러면 이제 2배씩 44 맞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세주시면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개수 세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3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을 때 근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는 반드시 뭐가 될 거다? 조립제법이 될 거다. 그 뒤로 하는 거는 근각에서 2차 방정식에서는 근각에서의 관계도 써보고 또 뭐 아까 얘기했지만 파별식이 제곱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써서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중요록입니다. 14번이에요.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우리 뭐 해야 돼? 근각에서의 관계 쓰는 거야 똑같이. 맞죠? 근데 요렇게 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 뭐가 하기 귀찮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개가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요거에 대한 전개식을 3차 방정식 하면서 꼭 한 번 더 다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지만 그치? 그래서 전개하는 식이 나오니까 거기다 그냥 뭐만 대입하면 돼? x자리에 3만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치? 어려운 문제 아닌데 얘를 왜 이제 보려고 하냐면 전개가 귀찮잖아.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금 써서 얘를 편하게 푸는 방법을 기억을 해주시면 앞으로 문제 풀 때 조금이나마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주어진 요식 있죠? 얘를 fx라고 한번 놔봅시다. fx를 x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맞죠? 여기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다시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랑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요식이 맞습니까? 지금 요 형태가 얘랑 굉장히 비슷한데 맞죠? 지금 여기서 이제 얘가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을 가지니까 식이 요렇게 생긴 거야. 그럼 나는 이 식을 혹시 얘를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 요렇게 바꿀 수 있진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뭐예요? 요걸 만들려면 여기에서 얘가 지금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세 근을 뭘로 놓을 수 있어? 그치. 여기에 세 근은 는 0이다라고 놨을 때 세 근을 우리는 뭘로 놓을 수 있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 했었다 예전에도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여기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갖는 식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 fx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f 1-2x는 0의 근은 뭡니까? 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 나왔을 거예요. 그거의 활용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여기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f 어떤 는 0, 어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두 근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려면 이 안에가 뭐였으면 될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즉 내가 여기에 얘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으면 f 마이너스 알파, 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 요거죠 요거 이거의 세 근이 누가 된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차항 때문에 위에 있는 요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식은 최고차항 때문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거다?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끝난 거야. 나는 결국에는 뭐 하겠다? 여기 위에 지금 내가 만들어 요식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끝이다? 3만 대입하면 끝이다. 3 대입해보자. 따라서 3은 마이너스 27 맞죠? 3 대입하면 18 9 더하기 4 이건 뭐죠? 얘가 27 사라지지? 4 이렇게 나오겠네.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었죠? 따라 정답은 뭐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문제에서 배웠던 걸 조금 활용을 하면 거꾸로 요 식을 만들어내서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하는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물론 이제 계산 속도가 빠르고 실수를 안 하는 친구들은 전개가 훨씬 빠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귀찮잖아. 대부분으로 귀찮아하거든.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잠깐 필기할까요 그러면? 근데 이거 최고차원 개수 신경 써야 되는 인수분해 할 때는 얘가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인수분.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이거 왜 옆으로 필기하고 있냐? 조사.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인수.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어. 뭐가? 빨간색 밑줄치. 여기 우리가 인수분해 여기에 세근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인데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 때 최고차항은 항상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최고차항의 개수 똑같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붙어있는 거예요. 대형이 이해됨? 이게 끝나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몇 번이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한 문자만 써가지고 여기에 세 거는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짓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이제 계산이 좀 편해질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시험장에서 절대 생각 안 나. 그건 그래. 근데 이렇게 생각날 때까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9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 맞죠? n제곱 더하기 n제곱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실수에서 2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배웠을 겁니다. 맞죠? 거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된 거야? 연립이 추가가 된 거야. 연립. 맞지? 연립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둘 다. 그렇지. 동시에 만족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만족하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연립부등식이 해가 뭐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맞죠? 연립부등식이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두 개를 나누어서 푸는데 이때 각각의 식의 해가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모든 실수가 해고 얘가 모든 실수가 해여야 동시에 만족하는 것도 모든 실수인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그냥 모든 실수다라고 해놓고선 2차 부등식을 두 번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밑줄 풀어주면 어떻게 돼? 자, 바로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빼기 mx 플러스 2 마이너스 n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림 x축에 내가 원하는 범위가 어디? 아래쪽이랑 축 포함이니까 맞죠? 위로 볼록한 그림이 어떻게 생기면 되죠? 접하거나. 그렇지. 접하거나 이걸로 할까? 접하거나 그렇지. 밑에 있게끔. 그러면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써주시면 어떻게 돼요? 9-6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일이니까 플러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4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시간화 만들 수 있죠. 맞습니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x 더하기 4 빼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럼 x축 이렇게 있고 내가 원하는 범위는 어디? 접하고 위쪽이랑 그렇지 접할 때 여기니까 그림이 어떻게? 접하거나 붕뜨게 이렇게 생겨야 되죠. 따라서 역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n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2m이네요. 네.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6 플러스 4n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근데 이것도 문자가 두 개인 상태에서의 연립부등식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한 문자를 기준으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n이 1차니까 둘 다 n을 기준으로 볼 건데요. 지금 4n이잖아. 얘도 4n이고 얘도 4n이잖아. 굳이 나누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4n으로 볼 거예요. 어차피 나누기 4 해도 똑같이 다시 곱하기 4 할 거니까. 여기서는 4n이 뭐보다 컸으면 좋겠다? 넘어가면 되니까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 여기서는 4n이 누구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m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m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0. 그렇지. 플러스 15 이렇게. 그럼 이 식이 둘 다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4n이 요거보다 크고 4n이 요거보다 작대. 그러면 m에 대한 요 두 개의 식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된다?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얘보다 커야 돼요. 그럼 두 개는 당연히 얘가 더 큰 숫자라는 뜻이겠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더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정보가 줄지 않았는데. 왜? 둘 입장에서는 방금 이거 연립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가운데 4n을 기준으로 얘가 더 작아. 얘가 더 커. 그럼 두 개의 크기상 중에서는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된다. 일단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맞지? 중간에 4n이 들어가면 되고 다른 문자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치. 얘는 완전 제곱식을 유지분해 되죠? 2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n-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니까 뭐 그림 그려서 푸셔도 되고요. 이때 만족하는 m값은 얼마밖에 없어? 1 하나. 됐습니까? 맞죠? 그럼 1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돼요? n 12? 얘는 얼마가 됩니까? 똑같이 12죠? 그러니까 4n이라는 애가 12보다 커야 크거나 같아야 되고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4n은 12여야겠죠. 그 사이에 껴있는 거니까. n은 얼마? 3. 이렇게. 따라서 원하는 정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등식을 풀었지만 방정식처럼 해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포인트는 연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만족한다 라는 뜻을 조금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해가 모든 실수로 나왔지만 방정식 같은 경우는 등식이면은 그 뭐지? 그러니까 그 값에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치. 부등식은 부등식이니까 크기로 보는 거죠. 크게 볼 수 있나요? 네, 당연하지.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면 얘는 얘보다 커야죠. 아니 반대구나. 얘는 얘보다 커야죠. 아 맞습니까? 지워도 되나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20번입니다. 진짜 2차 부등식스러운 문제예요. 넘어가요. 쉬운데? 자, 다음 문제죠. 읽어보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1차 함수 fx와 2차 예수가 2차 함수 gx에 대하여 h1과 h2를 다음처럼 정의를 하겠대요. 맞습니까? 자, 함수 문제 같기는 한데 맞죠? 함수가 시험 보면 학교도 있고 2차 부등식이랑 연관지어서 나올 법해요.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이랑. 그치? 그러니까 뭐야? 해석하기 좋은 문제예요. 우리가 식을 보고 가나다 조건을 보고 문제를 해석을 해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거든.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요. 특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건 뭐 어떤 것 때문에 안 돼, 저건 어떤 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 경우가 꽤 있거든. A가 8일 함수가 중에 하나. A가? A가 있지? 알파? 보통 이런 거 찍지 않나? 뭘 찍기는. 못 풀어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H1x는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더해서 만들었고요. 그치? H2는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빼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가봅시다. H1x는 x축에 접한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생겨야 돼? H1x가 어떻게 생겼다? H1X 2참수 1참수 그거는 이제 문제 봐야지. fx랑 gx를 더해서 만들었대. 그럼 1차 함수겠어? 2차 함수겠어? 2차 함수겠죠. 1차 함수 fx랑 2차 함수 gx를 더한 거니까 2차겠지. 근데 그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얘를 한별식입니다. h1x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그때 최고 차항의 개수는 얼마여야 돼요? h1의 그치 1입니다. 왜냐면 gx가 최고 차항이 1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네모를 쓰는 이유는 이제 바로 찾아서 넣을 거라서. 자, 그럼 봅시다. 다조건이랑 같이 한번 섞어서 볼 건데요. 다조건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을 한대. h1x가 h1 알파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h1x가 h1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 h1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얘가 h1 알파가 뭐다? 최소값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작은 값. 함수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맞죠?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최소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이 h1의 함수값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h1x가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x축에 접하게.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 최소값 어디서 생겨요? 알파에서 생기죠. 여기 꼭지점에서 생기잖아. 근데 그때 함수값이 뭘 대입했을 때라고?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라고. 따라서 h1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 그치. 알파 콤마 0이다. 따라서 h1x는 여기 뭐지? x-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가와 다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봅시다. 그럼 비슷하게 일단 H2도 최대값이 존재하는데 최대값은 베타에서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참고만 똑같이 해놓고 넘어갑시다. 자, 나 볼게요. 나 y는 h1x의 그래프와 h2x의 그래프는 오직 한 점인 1,9에서 만난답니다. 맞죠? 선생님 만난다 이거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지? 만난다? 그렇지. 이거는 이제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접한다. 결국은 대입해봐라 라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개가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 조건을 해석을 하면 h1x가 h2x랑 같다라고 이렇게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거의 해가 누구다? x는 1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해는 교점이었으니까. 맞지? x의 값이 1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해석을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h1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9가 나온다. h2도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9가 나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조건은. 맞습니까? 조금 옆으로 와야 돼. 책상 당겨서.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h1x가 h2x랑 같다.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요거 두 개 같으면 fx 사라지겠네?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 2gx 그치, 2gx는 0의 해가 1이라는 거야. 근데 gx가 뭐였지? gx가 2차 함수였잖아. 그쵸? gx는 0의 해가 1이니까 gx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다? x-1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해가 1밖에 없으니까 2차 함수가 해가 하나니까.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맞죠? 그리고 아까 h1이 1 여기 요거 했었죠 요거 h1이 1이 9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 여기다 쓸게요. 그치.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9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는 뭐예요? 뿔마 3 그럼 알파는 4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랑 같이 이제 얘랑 봅시다. 자, 그러면 알파가 4 아니면 마이너스 2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편하게 풀려면 그래프적인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원래 gx는 축이 어디였어요? gx는 지금 그림상 축이 어디야? 1이야, 1. 맞죠? x는 1이 축이야. 근데 거기에서 나는 gx를 기준으로 얘도 gx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아래만 바뀐 거지. fx를 더해서 뭐야? h1과 h2를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크대요? 알파가 더 크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했잖아. h1은 알파일 때가 최소고 베타일 때가 최대라고. 근데 알다시피 둘 다 h1과 h2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디서 생기기로 했어요? 범위가 없을 때? 그치, 꼭지점. 그러니까 즉 축의 위치에서 생깁니다. 그럼 얘네들 두 개를 섞어서 해석하면 h1과 h2의 축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알파가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야. 축이. 그러니까 h1x가 더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gx 저걸 써보자. h1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fx를 더한 거고요. f를 더한 거고 h2x는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똑같이 f를 더한 상태예요. 이때 f가 어떻게 돼야 돼? 축이 더 알파가 더 크게 나오려면 알파가 지금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 지금 똑같이 f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알파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야? 왼쪽으로 이동한 거야? 그림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지 더 큰 게 되겠죠. 맞죠? 알파 값이 그래서 얼마일 거다? 그치, 4일 거다. 이렇게 추측 굳이 이제 뭐 수식을 대입해서 경우를 나눠서 해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둘 다 1을 기준으로 fx가 1차식이니까 축의 위치가 변할 거예요. f만큼. 맞죠? 근데 f 알파가 더 커야 돼. 축이 h1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알파는 얼마일 거다? 4일 거다. 더 오른쪽에 있는. 맞죠? 그러면 우리가 h1의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f는 어떻게 된다? 그치, 마이너스 6x 15. 그치, 플러스 15가 될 거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f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잖아요. 그럼 얘를 축을 구하면 x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겠지. 그러니까 얘는 4고 얘가 마이너스 2면 더 왼쪽에 있는 게 맞잖아. 식도 딱 성립을 하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통해서 알파를 지금 찍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둘 중에 누군 건지. 맞죠? 둘 중에 누군지 찍은 거잖아. 4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맞는지까지 실제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은 풀이가 되는 겁니다. gx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요. 알파는 4고 베타는 마이너스 2다까지 계산을 했었죠. 대입을 해서. 맞습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f-2랑 g4 값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지? 지금 아마 오늘 준비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에 해당을 할 거예요. 가나다 조건 가지고 2차 함수 해석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뭐 사실 부등식 풀이나 방정식 풀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함수가 시험 범위인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 최대 최소랑. 그죠? 그리고
부등식을 풀 때 이런 그래프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다시 한 번 더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QX는 X반을 써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요거였었죠? 다시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보자. H1X 나 조건의 해석을 요렇게 했어요. 맞지? 둘이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연립을 했을 때 해가 X는 1만 생긴다라는 거라고. 그치? 그럼 지금 둘이 붙여놓은 거야. 연립을 실제로 한 거예요. 둘이 같다라고. F 더하기 G랑 F 빼기 G가 같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 해가 1 하나지? 근데 GX는 2차 함수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죠. 1을 해만 하나만 갖는. 맞습니까? 자. 에어컨 올리면 안 돼요? 추워? 존나. 조금 끄죠? 오케이. 지웁니다. 필기 다 했어? 찍을 아 그래 찍어. 어차피 영상도 찍고 있는데 뭐. 영상 올리긴 해요. 바로 올리지. 찍으면 바로 올려. 어디다 올려?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인데? 날 보여주지. 학교 아니? 그럼 대하고 보지. 됐습니까? 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고등급 문제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26번이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 fx에 대하여 f3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아라. 요건 이제 왜 냈냐면요. 우리가 아까도 방정식에서도 했었지만 fx는 0의 해가 뭐이면 f 4분의 1-x는 0의 해가 뭐다. 맞죠? 이제 이것도 부등식 버전으로도 많이 풀어왔잖아. 맞지? 이제 이거를 거꾸로 활용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4분의 1-x의 해를 가지고 우리가 뭐야? 해가 나와 있잖아, x값이. 그치? 그걸 가지고 fx의 해를 찾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쪽도 알고 있지만 반대쪽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를 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얘를 치환을 해서 하기로 했었죠. A로 그래도 된다고. 맞지? 그래서 해를 막 A가 범위가 어떤지 쓴 다음에 풀어가지고 정리를 했잖아. 그치? 네, 그걸 그냥 그대로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요 가운데 있는 x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4분의 1-x로. 그럼 마이너스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부터 7까지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부터 8까지고 그럼 4분의 1-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겠죠? 이렇게 맞지?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꾸로 하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A로 치환이 될 수 있는 거잖아. A로 치환을 하겠다는 거잖아, 이 부분을. 맞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FA는 0보다 작다라는 거에 해가 어떻게 나왔다? 마이너스 2보다 그치? 크거나 같고 여기에서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사용하는 문자를 뭘로만 바꾸면 돼? x로만 바꾸면 돼요. 함수의 장점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따라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뭐가 나왔다? 이렇게 나온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다? fx는 a의 그치 인수분 안 할게요. 아니 전개 안 할게요. 이렇게 생겼다.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때 a의 부호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 왜냐면 작거나 같다를 풀었는데 그대로 사이 범위로 나오는 거니까 초고차항의 개수는 a. 최대인 왜 나오는 거야? 원래 붙여야지 초고차항은 항상. 식을 만들 때 작성할 때는 마지막에 최고차항까지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1이라 얘기가 없나? 네, 없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제 나로 넘어갈 수 있죠? 어떻게 돼? 풀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4a가 다 넘겨. 플러스 3. 3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인 거잖아. 그러면 축에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은 어디? 위쪽이랑
여기 이렇게 일 거고요. 그죠? 그러려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우리가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이렇게 접하게끔까지 그려지겠죠? 따라서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뭐야 자꾸 나왔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상수야. 예, 짝수 판별식 마이너스 1 쓰면 1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럼 괄호 풀어주시면 4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A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양변에 3 곱해주시면 12A 제곱 보일려나 모르겠다. 마이너스 12A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인수분해가 4, 3에 3, 1에서 둘 다 마이너스 붙으면 13 딱 나오게 되죠. 그럼 A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다? 4분의 3부터 3분의 1부터 아 4분의 3까지다. 사이 범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값이 최고차항의 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로 나와요. 맞지?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게 그래서 뭐인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누구의? F3에. F3은 얼만데?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3 대입하면 1 5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5A의 최대값과 최소값인 거죠. 뭐 여기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잖아. 5A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5랑 4분의 15. 그렇지. 그래서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둘이 빼서 구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까 그 역으로 하는 거 네. 그게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정방향 똑같이 거꾸로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가 주어졌다라고 했으면 맞죠? 맞죠? 어떤 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럼 똑같이 이렇게 얘가 나왔어.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f 뭐야? 4분의 1 빼기 x의 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해? 얘를 a로 이렇게 치환해서 보잖아요. 맞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풀어주면 완성인 거잖아. 저렇게. 거꾸로 하는 거. 네, 그냥 거꾸로는 똑같이 만드는 거야. 얘 해가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 가운데 부분을 a로 치환하기 위해서 여기 등장한 이 부분을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 끝인 거지.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를 대신에 X. 네, 그렇지. A를 대신에 X로. 우리가 이제 이거 해를 구할 때 얘를 A로 바꿔놓고선 fx가 이거였으니까 fa의 해도 이거다 이렇게 가잖아. 아, 네. 그렇지. 당연히 그럼 거꾸로도 되죠. 같은 의미니까. 맞죠? 그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FA 저렇게 구해놨잖아. 음. 그럼 A 자리에 무슨 수가 들어가든 저 마이너스 2의 그 무슨 수?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네, 됩니다. 항상. 그래서 왜 A로 취향한 거예요? 우리 이거 찾으려고 fx 찾으려고. 편하게 불러. 취향 안 하고도 못 찾아요. 치환 안 하고. 귀찮아서 저렇게 하는 그치, 귀찮아서. 시골. 아니면은 치환 안 하고 보면요, 그냥 얘가 어쨌든 사이 범위가 등장을 하겠지, 그치?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사이 범위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 알파랑 베타라고 놓고선 x를 구해서 좌변 우변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사이 범위가 등장하는 건 맞으니까 양변에다 곱하기 4하고 빼기 1하고 뒤집어서 그게 얘다 하면은 좌변이 베타에 관련된 식, 우변이 이제 오른쪽이 알파에 관련된 식 나와서 알파랑 베타를 각각 찾아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죠. 38번. 자, 요거는 이제 보기차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4차 방정식. 우리 이제 인수분해 때부터 보기차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었었죠. 우리 이제 아까 이거 맨 앞에 3차 방정식의 그 근해 판별이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4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4차 방정식에서 근해 판별을 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보기차식이 많이 등장을 해요. 맞죠? 우리가 x제곱을 뭘로 치환해서 a로 치환해서 보기 좋거든. 2차 방정식처럼.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렇게 치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기로 했었어요?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여기 등장하는 a가 0보다 크면 무슨 근을 갖죠? 그렇지. x가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치? 그리고 a가 0이면
a가 0이면 0이라는 중근을 갖겠죠. 맞지? a가 0보다 작으면 이제 허근을 갖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거 인수분해 안 되고 보기 사실로 푸는 네, 그냥 보기 처리로 볼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인수분해 돼? 되면 좋죠. 해도 좋고. 되면 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요걸로 볼 거예요. 요걸로. 인수분해 되면 하면 되지. 훨씬 편하죠. 문제 풀기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풀 거다라는 거예요. 범위 A에 대해서 이제 뭐가 주어지니까? 크기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뭐 있었죠? A가 뭐였었어? 그냥 허수로 등장을 할 때. 맞지? 그때도 이제 X는 허수입니다. 맞습니까? 똑같이. 여기서는 사실 0보다 작으면 순허수가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순허수가 아닌 허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제곱을 치환했을 때 근의 판별을 하기 때문에 얘가 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A 입장에서는 뭐 양근 하나랑 뭐 허근 하나를 갖는다든지 막 이렇게 A의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 근각에서의 관계랑 연결지어서 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된다니까 훨씬 편하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데? A-5랑 A 플러스 2로 마이너스 붙이고 얘가 A-5랑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로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그치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랑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제곱의 값이 뭐 또는 뭐? A 마이너스 5 그치 A 마이너스 5 또는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도 접근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억봅시다. A가 1이면 x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4. x제곱이 얼마? 3이죠? 그치? 그러면은 실근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생겨? 여기서 생겨? 이쪽에서 생기겠죠. x제곱은 3. 그러니까 x제곱은 3인 거고 그럼 x값은 뭡니까? 실근은? 뿔마 루트 3만 생기는 거잖아.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3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쪽은 허근 생겼으니까 맞지?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허근의 곱은 얼마다? 3이다. 자 그럼 이제 뭐부터 확인을 해야 돼? 사실 뭐부터 확인해야 돼?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럼 실근이 곱이 마이너스 4로 생길 때 허근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예요. 둘 다 실근일 수도 4개가 전부 다 실근일 수도 있잖아. 맞죠? 아니면 2개가 실근일 때 나머지 2개는 허근일 수도 있고. 문제에 주어진 거예요. 뭐 그치? 근데 일단 여기가 일단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얘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요. 맞죠? 확인해 봅시다. 일단 여기 모든 실근의 곱이 4래요. 마이너스 4래요.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얘가 실근이고 얘는 허근이라고 합시다. 그렇지. 그럼 만약에 A가 2예요. A가 2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그치, 마3. 그러면 니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쉽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x제곱이 마3이잖아. 넘어와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보세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 상수항이 3이라는 거니까 두 분의 곱이 3 맞아요. 이렇게 볼 거예요. 그치? 근데 만약에 둘 다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A가 5보다 커? A가 둘 다 양수면 5보다 커요. 그치? 그러면은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나? 얘가 분수고 얘가 숫자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면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그렇지 어차피 마이너스 붙으니까 요거 두 개의 곱이 이렇게 나오면 돼요. 넘어가면은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붙은 채로 등장하는데 어차피 곱할 거니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0인데 이때 등장하는 값이 A 값이 어떻게 나와요? A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45인가요? 이렇게 그럼 얘가 45면 대략 얼마야? 6점 얼마잖아 맞지? 그럼 9점 얼마에 나누기니까 그치 4점 얼마네 다행히 7을 얘가 7이 안 넘어가니까 5보다 커질 리는 없겠네요 맞지? 그러니까 5보다 큰 근 중에서 4개가 전부 다 실근일 때 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응. A가 5보다 크면 둘 다 양수 곱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래잖아. 4개의 실근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허근이 안 생기는 거니까 니은 명제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본 거야.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이 모자랄 거야. 맞죠? 그냥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고 기록에 들어가도 돼요. 알겠지? 어쨌든 지금은 맞습니다. 그쵸? 4개가 전부 다 실근인 경우는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지우고. 아이고 이거 왜 지웠냐? 이것만 씁시다. a제곱은 아까 a 빼기 5랑 a 더하기 2였죠? 이것만 씁시다. 디귿 볼게요.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근 a의 값은 합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정수인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 둘 중에 하나가 뭐여야 돼요? 제곱수. 제곱수여야 돼요. 문제에서 나 문제도 안 읽고 있었네. 오늘 모두 가질 때니 미안합니다. 아까 그거는 그치? 그러면은 그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되게 멍청했네. 그러면은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얘는 무조건 작을 거고 얘는 0보다 크겠죠? 그치? A의 범위를 어떻게? 마이너스 A의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걸어둡시다. 근데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테니까 얘가 0까지는 허용이 될 거예요. 맞죠? 중근까지는 포함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얘가 0이 되면 5니까 실근이 4개가 돼버려서 맞지? 이렇게 범위를 걸어놓고 봐야 되네. 그러면은 정수근을 갖도록 합시다. 얘가 제곱수 또는 얘가 제곱수면 되는 거잖아. 얘가 제곱수기 위해서는 A가 얼마인데? A가 일단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죠? 맞죠? 마이너스 2도 되네요. 0도 정수니까 마일 그리고 4 될 때니까 2 그 다음에 9 될 때면 7이니까 안 돼. 맞지? 그럼 얘가 정수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없죠.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끝인 거네. 맞지? 그럼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은 합이 마이너스 1이 맞네. 문제도 안 풀고 있었네. 네. A에 1 대입해도 되죠. 네, 그래서 아까 그렇게 확인했어요. A 1 대입이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고 3이고 여기는 허근, 여기가 실근이니까. 됐습니까? 보기차식 치환해서 A로 치환해서 그 실근 허근 판별하는 방법 좀 기억해 주세요. 근각계수열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봐서 썼을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42번 봅시다.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문제예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었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부분에서 봤었죠? 맞습니까? 걔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냐면 이거 우리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요 식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qx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 맞죠? 검산식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요거를 n의 값이든 뭐든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개수비교나 수치 대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차수가 지금 n차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개수비교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사실 귀찮아요. 이쪽도 전개해야 되고 이쪽도.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수치 대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맞죠? 수치 대입은 보통 여기 등장하는 b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의 값을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0이 되는 x값이 실수에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누구니까? 얘가 뭐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어떤 목소수? 배웠어. 얘가 0이 되는 x값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얘가 0이 되는 x값 오메가였습니다. 맞습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즉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로서 여기 나누어 떨어지는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에 등장을 하는 게 실수를 대입하는 게 기본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복소수를 대입한다라고 해서 식이 성립하지 않거나 하진 않습니다. 복소수를 대입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로서 등장을 한 번 더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결국은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나가서 1 플러스 오메가 n제곱까지 했을 때 얘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64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오메가에 관련된 성질 다시 한 번 더 적어봅시다.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 지금 1인 거 맞아요. 얘가 여기 앞에 x 빼기 1 붙으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근이니까 택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맞죠? 세 번째는 오메가 바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메가 바가 문제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맞죠?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네,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해도 되고 x 빼기 1 곱해도 되고 어차피 x는 1이 아닐 거니까. 그러면 얘 어떻게 돼? 얘 뭐가 돼요? 하나씩 해봅시다. 1 플러스 오메가는 뭐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맞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뭐죠? 일단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맞습니까? 그리고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2. 그럼 나는 이거 세 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지.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뭐예요? 오메가 세제곱이네? 그럼 2네. 그치 2죠. 그러니까 나는 3개씩 묶었을 때 뭐가 나와? 2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그치 6제곱. 그럼 2가 3개씩 묶었을 때 2가 등장하는 거니까 2가 6번 등장하려면 n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3개씩 묶었을 때 2가 나와. 근데 6개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치 18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n은 얼마다? 18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굉장한 힌트죠. n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또 뭐가 있을까? QX요. 아니요,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QX는 얼마인지 몰라요? n이 18. 3개씩 묶었을 때 2 나왔잖아. 그치? 맞습니까? 근데 2가 등장하는 시점이 어디예요? 3의 배수가 등장을 했을 때야. 그러니까 세 번째 거 21번장이 들어가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앞에 거 두 개 곱하면 얼마인데?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죠? 1이잖아. 1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n이 20일 때에도 다시 64가 한 번 더 등장을 할 거예요. 네. 두 개가 1이니까 18번째까지가 1 플러스 오메가 18까지가 여기까지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64라며 그지? 근데 뒤에 있는 여기 18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1 플러스 오메가 19제곱이랑 1 플러스 오메가 20제곱도 얼마예요? 얘네들도 1로 나온대잖아. 곱하는 거. 그치? 곱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64였는데 뒤에 두 개가 추가돼도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64가 될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n의 값이 18하고 20 두 개에서 총 얼마다? 38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건가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거예요. 풀 때 꼭 실수만 대입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메가라든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I 이런 애들이 등장을 했을 때에도 대입을 해주셔도 돼요. 오히려 복소수가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할 때도 있어. 왜냐하면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누어서 보는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특히 I가 대입될 때에는 그러면은 한 문장에 조건이 두 개가 등장을 하니까 훨씬 그쵸? 그 미지수를 찾기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방정식, 부등식, 모의고사 유형들을 조금 봐봤습니다. 맞죠? 물론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뒤에 도형 넘어가면 더 어려워질 테니까 충분히 복습해놓고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이제 평면좌표랑 직선 부분 모의고사 유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